안녕하세요. 오늘은 초등아이 어떻게 잡아줘야 할까의 저자이신 조연아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셀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16년 차 초등학교 교사이자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 조현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이번에 초등아이 어떻게 잡아줘야 할까라는 책을 집필하셨는데요. 또 이 책은 어떤 책이고 어떤 이들에게 필요한 책인지, 그리고 또 이 주제로 책을 쓰시게 되신 계기가 약간 궁금합니다. 네. 제가 16년 동안 이제 교직 생활을 하면서 아이들과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좀 필요한 활동들이 있더라고요. 초등학교 시절에 해줘야 되는 활동들을. 그래서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고 했는데 굉장히 효과를 보고 또 아이들도 좋아했던 방법이 아이들에게 루틴을 잡아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갈 때 뭘 해줘야 할지 또 어떻게 해줘야 할지 고민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교실에서 아이들과 했던 활동들을 부모님께서도 가정에서 하면 어떨까 이런 부분에서 안내를 해드리고 싶어서 책을 쓰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동안 정말 수많은 초등학생들을 만나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선생님의 입장에서 또 좀 학교 생활을 잘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인간관계도 원만하고 그리고 또 성적도 좀 잘 나오고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 좀 그런 아이들, 학교 생활을 잘하는 아이들이 가진 좀 다른 아이들과 다른 점, 차별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맞아요. 이게 학교 생활을 잘한다는 게 생각하시는 분마다 좀 다르실 것 같기는 해요. 호아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부를 잘하는 게 학교 생활을 잘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게 학교 생활을 잘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운동을 잘한다든지 그림을 잘 그린다든지 이렇게 한 가지 측면을 잘하는 것도 잘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제가 교직 생활을 하면서 잘한다고 느끼는 건 조금 사소한 행동이라도 꾸준히 했을 때 주는 울림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책에서도 소개했던 친구들 매일 이제 선생님한테 와서 인사하고 또 갈 때 또 인사하고 또 그리고 자기가 맡은 역할이 중요하고 그러지 않더라도 끝까지 최선을 하는 친구들 그리고 또 수학 문제집을 정말 게임 풀듯이 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누가 시켜서 하는 건 아니에요. 엄마가 시켜서 한다? 또 선생님이 시켜서 한다? 이런 거는 남들이 봤을 때 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은 자기 주도성을 가지고 행동을 하더라는 것이 저는 또 느껴졌고요. 그리고 그런 친구들은 또 옆에서 유혹을 해요. 야, 우리 빨리 나가서 놀자. 또 아니면 쟤만 이쁨 받으려고 해. 이렇게 시기 질투를 받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은 내가 하는 행동이 옳아.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가지고 나의 자존감이 베이스가 되어 있는 친구들이에요. 네, 그래서 자기 또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친구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데는 목표가 있거든요. 선생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또는 내가 맡은 역할을 끝까지 책임 있게 해내고 싶어. 또는 난 수학을 잘하고 싶어.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꾸준히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자존감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요. 사실 자존감은 초등학생 아이들에게도 그렇고 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넘어서 학부모님들에게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자존감이라는 것은 가장 베이스가 된다고 할까요? 그런 아주 중요한 것일 것 같은데 그렇다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해주신다면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좀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따로? 초등학생들은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내가 해본 적이 있는 경험을 이야기할 때 아이들이 막 눈빛이 반짝반짝하고 자신감에 차 있어요. 오히려 약간 중고등학생보다 초등학생이 조금 더 자존감이 높고 좀 맞아요. 자신감이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내일 수영 수업을 한다. 이렇게 했을 때 선생님 저 수영 해봤어요. 라든지 이렇게 줄넘기 수업을 한다. 그럼 저 줄넘기 해봤어요. 또는 작년에 저 줄넘기 100개 했었어요. 이렇게 경험을 얘기할 때 아이들이 굉장히 또
자신감이 또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성공의 경험들을 조금 쌓아나가면 자존감이 또 쌓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성공의 경험이라는 말이 되게 인상 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선생님께서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초등학생 때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시기별로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기별로 좀 반드시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좀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때만 할 수 있는 노력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초등학교 선생님으로서 초등학생 때만 할 수 있는 노력이 있다면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은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이들한테 경험을 하게 해주십사 하는 게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실 초등학생 때면은 경험이 많지는 않거든요. 경험들을 가지고 내 꿈을 찾았다든지 진로가 결정되어 있는 친구들은 굉장히 운이 좋은 친구들인 거죠. 이 많지 않은 경험 중에 내가 잘하는 걸 경험했고 또 내가 좋아하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보통의 친구들이 꿈이 아직은 그쵸.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변하기도 하고. 그런 와중에서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경험들을 조금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책 전반에 걸쳐서 루틴의 중요성에 대해서 꾸준히 강조를 하셨는데요. 시간 관리라는 것은 아이들에게만 힘든 게 아니라 성인들에게도 참 맞습니다. 힘든 문제일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균형 잡힌, 특별히 초등학생들에게 있어서 균형 잡힌 일상을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루틴을 세워줘야 할까요? 우선 책에서는 8가지 루틴을 네. 제가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책을 읽고 8가지 루틴 다 좋은 것 같아. 내가 내일부터 아이랑 8가지 루틴을 해볼 거야. 라고 한다면 아이가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네, 실패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은 아이의 일상생활을 한번 살펴보시는 게 중요해요. 우선은 이제 책에서는 타임 트래커라는 양식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아이들의 생활을 10분 단위로 끊어서 아이들의 일상생활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아이들에게 치우쳐진 부분이 있을 거예요. 공부할 시간은 확보가 되어 있는데 책 읽는 시간이 없네? 라고 할 때는 독서 루틴을 하면 되고 또 아이들이 공부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읽는데 운동하는 시간이 없는 것 같아 라고 했으면 이제 운동 루틴으로 해주면 되는 거고 또 아이들이 어떨 때는 빨리 일어나가지고 막 자기 일을 하는 반면 또 내일은 퍼져 있고 이렇게 생활 리듬이 맞지 않는 친구들에게는 또 아침이나 저녁 루틴을 해가지고 좀 잡아주면은 아무래도 아이들도 편하게 루틴을 형성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독서 루틴에 대해서 앞서 말씀해주신 8가지 루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서 책에서 좀 흥미로웠었던 부분이 책을 많이 읽는 아이들은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독서는 모든 공부의 종잣돈 같은 의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참 공감이 되면서도 초등학교 선생님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구나. 어찌 보면 공교육의 중심에 계시고 그렇죠. 성적이라던가 수학, 영어, 과학 너무 바쁘잖아요, 아이들이. 네, 맞아요. 근데 정말 독서하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에 있어서 차별점을 나타내는지도 궁금했고요. 또 만약에 그랬다면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아이들과 수업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교재나 교구들을 가지고 공부를 해요. 스마트 기기도 있고 체험 활동도 있고. 하지만 주 교재가 되는 건 교과서거든요. 그 교과서는 글자로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지식들이 글에 담겨져 있어요. 아이들이 그 글을 읽고 지식을 이해해야지만 내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책을 읽고 재미있게 읽는다는 건 그 책에 있는 어휘를 안다는 것과 또 배경 지식을 이해한다는 것, 또 문해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어휘나 배경 지식, 독해력, 문해력 같은 것들은 새로운 분야를 공부할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거죠. 고학년이 올라갈수록 이렇게 고차원적인 사고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복합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배경 지식이나 이런 연결하는 훈련 같은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독서는 공부의 종잣돈이 된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독서를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을지 독서 루틴에 관련되어서 약간의 팁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독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사실은 독서예요. 그래서 독서를 하게 해주고 싶어서 칭찬 통장도 하고 독서 통장도 하고 골든벨도 하고 되게 다양한 활동들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효과가 있었던 건 제가 책을 읽어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과 책을 수업하기 전에 꼭 책을 읽어주고 그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그 책을 이제 아이들 보이는 곳에 하루 종일 전시해 놓고 아이들 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제가 노력하고 있어요. 직접 읽어주는 거. 네. 아이들이 그러면 굉장히 흥미로워하나요? 네, 읽어줄 때? 선생님이 재밌게 책을 읽어줘. 선생님 책에 대해서 계속 노출시켜주고 제가 이 책은 재밌는 거야 라고 광고를 하니까 이 친구들은 책을 재밌어 할 수밖에 없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에게도 읽어주시나요? 아니면 저학년 아이들에게만 읽어주시나요? 작년에 제가 4학년 친구들 했었는데 4학년 친구들에게 아침마다 이제 그림책을 읽어줬어요. 왠지 4학년쯤 되면 그림책을 지겨워하고 네. 막 유치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아이들 정말 좋아해요. 네. 자, 이제 그림책에서 조금 벗어났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들이 그림책을 읽으면 더 재밌는 거예요. 자기 편하게 읽을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또 선생님이 읽어주는 거니까 더 관심 있게 보는 것 같아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선생님께서 10년 전에 가르치시던 초등학생들과 지금 가르치시던 초등학생들이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점이 가장 크게 변했고 또 신세대를 교육하시면서 가장 좀 신경 쓰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어떤 부분이신지 궁금합니다. 10년 전만 해도 학교에서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는 친구들이 많아야 한두 명 맞아요.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스마트폰을 거의 70%, 80% 되는 학생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이제 맞벌이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등하교에 안전 문제도 있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비대면 교육이 실시가 됐잖아요. 스마트 기기가 없으면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스마트 기기에 대한 노출이 많이 된 상태죠. 그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나 단점이 새롭고 자극적인 것들이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이제 어른들도 사실 스마트폰 이렇게 쳐다보면 1시간, 2시간 그냥 흘러가잖아요. 맞아요. 중독을 이기기, 유혹을 이기기가 쉽지 않죠. 맞아요. 아이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스마트폰을 사용하되 이제 횟수나 시간을 좀 정해서 사용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분명히 아이랑 갈등이 생기실 거예요. 아이들이 반발할 거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조금 약속을 하고 계속 아이들이 조절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아이의 삶에 좀 루틴을 활용을 해서 균형적인 삶을 려고 한다면 먼저 부모님과 선생님이 먼저 좀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일상과 선생님의 일상에도 균형 잡힌 루틴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선생님께서 아이들을 지도하시면서 이거는 내가 반드시 뭐 지키고 있다 하는 루틴이라던가 좀 생활 습관이 있으신가요? 네. 제가 아이들 지도하면서 다른 거 다 빼놓고 딱 한 가지만 하라고 한다면 저는 독서를 선택할 것 같아요. 제가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집으로 돌아가면 정말 바빠요. 막 저녁밥 차리고 이제 집안일 하고 이러면은 아이랑 마주보고 대화할 시간조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랑 이거 하나만 지켜야겠다 해서 하는 게 베갯머리 독서예요. 네. 아이 잠들기 전에 이제 책을 한 권 읽어주고 그 책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아이들의 이야기도 듣고 하는 부분을 꼭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선생님께서 따로 하시고 계신 선생님만의 독서법이 있으신가요? 독서법은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저만의 시간에 꼭 책을 읽으려고 루틴을 만들어놨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책에서도 소개를 했는데 아침 루틴이란 게 있어요. 요즘 미라클 모닝이라든지 새벽 기상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유행하잖아요. 저도 거기에 편승해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내 시간을 가져보겠다라고 해서 새벽 루틴을 만들었거든요. 이제 부모님만의 시간이 없어요. 또 일하시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육아도 하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 시간을 찾기 위해서 찾은 시간이 새벽이었고요. 그 시간에 꼭 책을 읽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맞아요. 부모님의 자기계발도 자녀 교육 못지않게 어쩌면 저는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드는 것 같습니다. 가끔 옆에서 보면 약간 부모님의 과도한 욕심이라던가 아이가 너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조금 과도하게 아직 초등학교 2, 3학년, 4학년밖에 안 됐는데 네. 학원을 너무 많이 돌아다니고 밤 10시, 11시나 돼서야 집에 들어오고 이런 아이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선생님께서는 학업과 아이들이 좀 자유롭게 놀 수 있는 자유시간에 적당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제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에게 불안을 느끼실 때 나오는 행동 양식이 이제 과해지는 거예요. 왠지 우리 아이가 너무 노는 것 같아서 학습지를 주고 간다거나 옆집 아이가 논술을 다니는데 우리 아이도 다녀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이렇게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많은 아이들을 만나봤지만 아이들은 모두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에게 맞는다고 해서 또 우리 아이에게 맞는 건 아니거든요. 우선 우리 아이의 성향이나 성격, 상황을 파악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초등학생들도 계속해서 배우거든요.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는 거, 인물의 마음이 어떤지 짐작하는 것들을 계속 배워요. 그랬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인물의 말과 행동을 살펴본다. 그리고 인물의 표정을 살펴본다. 이렇게 아이들의 말과 행동, 표정을 잘 관찰하시다 보면 아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이실 거예요. 이걸 즐기고 있는지, 또 이걸 힘들어하는지, 또 새로운 걸 원하는지 파악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와 대화하면서 맞춰가면 균형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 또 특별히 강조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웅달채빵 구독자분들을 보니까 약간 경제에도 관심이 많으신 네, 분들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재테크를 하실 때 제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시간을 확보하고 종잣돈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이들한테도 그게 똑같은 것 같아요. 아이들도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시간을 확보하고 또 어느 방향으로 내가 목표를 세울지 모르겠지만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해줘야 할 것들을 미리 꾸준히 해나가는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 자녀 교육이라고 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부모님들께서 이제 내가 잘하게 됐을 때 그걸 어떻게 잘하게 됐는지 생각하셔가지고 아이들한테도 그 경험을 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아이를 가장 잘하는 건 우리 부모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의 또 뒷모습을 보면서 자라니까 부모님이 성장하시는 모습을 또 꾸준히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조연아 선생님을 모시고 초등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긴 시간 유익한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